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제 18년 4회차도 이제 이번 시간 끝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56번서부터 60번까지 해서 18년 4회차를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제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보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우리, 이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질문들과 많은 대답들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질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예전에 댓글을 무지하게 많이 달아서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똑같은 거 100명이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제가 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뭐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었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하면서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사- 생각이 다른 거를 틀리게 바라보면서 막 지적질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로는 이제 꿈틀거리진 않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저도 이제 관리자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협의도 해보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저는 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데 흔들리진 않고, 그런 글들을 저도 계속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기는 하기 때문에 삭제를 바로 해버리죠. 이게 긍정만 생각해도 이게 모자른 인생인데, 너무 삐뚤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어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잘한 거는 친절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좁은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아요. 좁게 생각하시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좀 크게 바라보는, 저와 함께 이 연을 맺고 구독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크게 바라보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9월달, 8월달 정도, 8, 9월 정도 되면은 저도 그,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제 위탁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되면 내년서부터 이제 전공과 무관한 이제 저의 길을 또 가야 되는 일이 좀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2년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원래 이제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 회사에서 또 저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전기 분야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이렇게 뭐 그 어려운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뭘 봐도 그냥 이해를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도 예측을 하고 들으면 이제 알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야 쪽을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도전이 저에게 이제 기다려져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기능사 과정을 제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런히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또 내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는데 또 적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건반장이 지금 강의하는 것만 보고 쫓아왔는데 안 하더라. 그런 소리를 저는 별로 듣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계획한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는 성격이라서 보고 여러분들도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55번까지 복습을 하고 56번서부터 60번까지 문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41번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로 불리는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 인터락 회로.
뭐 인터럭 뭐 그 답만 잘 고르시면 돼요. 주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주관식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번 검축물인 모서리 직각부에서 가해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앵글박스 커넥터죠. 43번 학교 대중 목욕탕 음식 등 해갖고 숙박시설에 사용하는 표준 부하 밀도 볼트 암페어파 미터 자승은 얼마로 선정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이제 20. 44번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 종류 중 게스 차단기, 게스 서킷 브레이커죠. 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들어가진 않을 거고, 액화 석유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CO2가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얘밖에 없잖아요. 얘. 전기가 우리가 방폭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불꽃이나 그 가연성 물질에 그 차폐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SF6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5번 경제비리 절연전선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굵기는 간 외경에 가까운 홀수로 나타낸다라고 적혀져 있지만은 답은 굵기는 관 내경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낸다예요. 46번 고와 가공 이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설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이죠. 6미터 이상. 그러니까는 고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6m 이상이고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압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답은 5m가 되는 거고, 고압으로 물어봤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설치 높이는 단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3m가 되는 거예요. 저압으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고압은 3.5m, 저압은 3m가 되는 거고요. 일단 요렇게 특고압은 안 났고 요렇게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압 쪽에서도 도로 횡단, 철도 횡단, 횡단보도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 공부했다, 더 이상 외울 게 없다 그러면 특별고압도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47번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기구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스프링 와셔. 48번 물체가 외력으로 변형될 때 그 변형을 측정하는 기구로 물체에 부착시켜 측정하게 되는데 이 기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죠. 스트레인 게이지. 49번 주상 변압기 2차체 보호 장치로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캐치홀더. 4번. 50번 금속재 가요전선과 상호 및 금속재 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 접속한 곳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거리는 몇 미터로 하는가? 이건 답은 0.3m 이하죠. 51번 공사의 방법 중 플로어덕트 공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이죠. 덕트는 접촉 공사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52번 수변전 설비 중 특별 고압 배전반은 배전반 압축에서 계측기를 판동하는 경우 압축 앞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답은 4번이요. 1.7m. 고압은 1.5m. 그죠? 저압도 1.5m고 변압기 이제 뭐 게이지나 이렇게 뭐 WTI나 OTI가 이제 있어요. WTI는 권선 온도계, 와인딩 템퍼레이처 인디케이터, OTI는 오일 템퍼레이처 인디케이터의 약자인데, 이게 변압기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외암 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쩍에 0.6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이제 기준이 안전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게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기를 하신 분들은 특고와 이제 저압 정도는 가면은 그냥 쓱 넘어가고 하지만은 고압이나 특고압 쪽 가게 되면 좀 신경 쓰고, 특히 특고압 쪽에 가게 되면은 안 만지려고 하죠. 사실 만지면 죽으니까. 그죠? 잘못되면. 그런 감은 사실 엔지니어로서 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알고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투입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안 되면은 우리가 절연복을 입는 거죠. 방독면이나 절연복을 입고 우리가
저런 장갑을 끼고 저런 활을 끼고 그다음에 저런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죠. 그게 현장에 저희 회사도 현장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4번 1.7m. 53번 비교적 장력이 적은 곳은 궁지선 장궁, 궁장, 장궁 이렇게 비교적 장력이 적은 다른 종류의 시설을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교재에 적용하며 지선용 근가를 지지물 근처 가까이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지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궁지선. 장력이 적다 궁지선. 장력이 적다 궁지선. 장력이 적다 궁지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장력이 적다 궁지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우리가 보통 지선인 거예요. 이게 구형해자, 오계자, pin해자 이렇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지선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력이 클 경우 이거 두 개로 지지하는 게 당연히 장력이 클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Y지선인 거죠. Y지선인 거죠. 장력이 크다 그러면 Y지선이 나오는 거고, 이게 또 변형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도서부터 18년도 4회차까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54번 금속 덕트에 전선을 넣을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는가? 답은 20% 이하입니다. 전관 포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 배선만을 넣는 경우는 50%까지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55번 터널, 갱도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공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금속덕트 공사. 오늘의 문제죠. 이건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이긴 한데요. 숫자로만 그냥 물어보는 게 있고 그림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건 지금 그림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5년도 1회차서부터는 나오는 게 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숫자로만 가지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보기도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또 확 가거든요. 근데 조금 감이 있는 거는 6배는 좀 기억이 나. 그러면 이거겠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감으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6번은 다음과 같은 금속관을 구부릴 때 일반적으로 A와 B 관계식은, 그래서 A는 뭐예요? 구부러지는 금속관 안쪽의 반지름 A, B는 뭐예요? 금속관 안지름. 그럼 우리가 외울 적에 금속 안지름은 여기에 6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6배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의 반지름 A는 관 안지름이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A는 여기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문제 요거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은 두 번째, 아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내의 금속관에는 세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개소 만들면은 전선을 우리가 관에 인입할 적에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정커션 박스를까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풀박스나 정커션 박스까지 뺄 수 없기 때문에 직각개소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만들더라도 세개소를 초과하는 직각개소를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굴곡 개소가 많을 경우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는 풀박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굴곡 개소가 너무 많아,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했어, 그러면 풀박스를 만들어라. 풀박스는 제가 영상 위에다가 별도로 제가 금속관공사하면서 풀박스 영상대로 찍어서 설명해 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유니버셜 엘보 T 크로스 등은 조영제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 있는 경우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니버셜 T나 크로스나
유니버셜 엘보나 티나 크로스는 원래 은폐시키면 안 되는 거지만은 점검할 수 있게 만들면은 은폐도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은폐라는 거. 근데 보통 이게 매입을 하지 않고 노출을 시키긴 합니다. T나 크로스나 노출 배선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관과 관의 연결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의 끝부분에 리머를 이용하여 모나부 매끄럽게 닫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사산을 낼적에 오스터 갖다 나사산을 금속관에 내고 리머로 다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사산을 낸 거에 말단에는 우리가 부싱, 절연 부싱이나 부싱을 이용해서 어, 전선의 피복을 손상을 방지하게 되는 거, 방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돼서 리머, 오스터, 그 다음에 부싱, 그리고 박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거리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를 하고 전화 접속을 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57번 저압 전로의 보호 도체 및 중성선의 접지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요건 신규라고는 해놨지만 제가 이거를 예전에 두 번인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접시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해가지고 암기하세요 해갖고 제가 드렸는데 여기 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TN, TC, IT는 어때요? TN, TT, IT는 TN, TT, IT는 해당되지만 TC는 아니에요. TC.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는 TC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호계통 접지하고 TN 계통은 개통 보호 접지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 종류 이렇게 세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개통 접지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 보호 접지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 피레 시스템의 접지 해가지고 이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피레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부 피레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레 시스템의 그 피레 시스템 접지에서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다 해갖고 여기 세 개 중에 세 개를 딱 해놓고서 틀린 거 하나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거를 고르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통 접지도 TN 개통, TT 개통, IT 개통이 있고 TN 개통도 TNC 개통, TNS 개통, TNC-S 개통이 있어요. TN 개통이 종류가 아닌 것을 세 개를 해놓고 또 아닌 거 하나 갖다 놓고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IT를 하나 갖다 놓고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요런 종류를 물어보거나 수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TN, TT, IT는 다 그 개통 접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58번 이것도 예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유사 문제로 나왔어요. 2차체 사용 전압이 최대 DC 200V이고 비접지로 구성된 전선과 대지 절연 저항은 몇인가? 이거 답은 2번이죠. 여기 보면 비접지잖아요. 비접지. 여기 보면은 SELV는 비접지 회로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SELV. 그죠? 그래서 SELV를 우리가 뭐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었죠? 네? 셀프잖아요. 셀프. 그죠? 그 다음에 P는 프로텍티브. 그 다음에 F는 펑크셔널.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ELV는 다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5번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봤을 적에 보면은 2차체 사용 전압 해놓고서 DC 200V면 DC 200V잖아요. 200V로 봤을 적에 여기 보면은 0.5잖아요. 그죠? 이게 220V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0.5인 거고요. 230V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0.5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비접지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SELV에 나오는 거 비접지가 아닌 접지 회로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0.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기본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기본은 기출문제를 외우는 거, 거기에 암기하라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보고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기본은 기출문제는 100%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남아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기출문제. 그 시간이 남아서 이제 사이드로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표를 외우고 안 외워지는 거는 암기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59번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인가? 도로 횡단이잖아요. 도로 횡단. 그죠? 도로 횡단 같은 경우는 5m예요. 5m. 5m. 그래서 여기서 답은 5m입니다. 그래서 지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여기 도로 교통에 지장 없이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에 5m가 되는 거예요. 횡단 보도를 지나가는 경우는 2.5m. 그다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경우는 4.5m입니다. 여기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 지장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4.5m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4.5m. 큰일 날 뻔했네요. 잘못 설명할 뻔했네요.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60번. 접착력을 떨어지나 절연성, 내유성, 내온성이 좋아 연필 케이블이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전에 제가 90년도 때는 자기융차 테이프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냥 테이프 나왔다 그러면 자기융차 테이프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리노 테이프입니다. 리노 테이프. 리노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리노 테이프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나중에 전기 설비 하다 보면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들. 아이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리노 테이프는 바이어스 테이프의 절연성 바니시, 색깔이 바니시 딱 바른 느낌이 나잖아요. 바르고 건조시킨다. 규격으로는 두께 0.18에서 0.25, 너비는 13에서 25mm, 길이는 6m 이상. 특징은 내온성, 내유성이 있다. 점착성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특징 때문에 연필 케이블 접속에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연필 케이블이기 때문에 리노 케이블밖에 없죠. 그죠? 자기융차 테이프는 가번 2배 정도로 늘려 감을 수 있고 서로 붙으면 벗겨지지 않는다. 이게 끈적끈적한 거예요. 고무 테이프 같은 종류인데 어 저기 규격은 두께 0.5에서 1.0mm, 너비는 19mm 정도 되고요. 길이는 5에서 10m 정도. 특징은 내오존성, 내수성, 내압부성, 내온성이 우수해 오래도록 열화되지 않고 비닐 오타가 났네요.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로론 프레임 외장 케이블 접속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지고 다니는 거, 케이블 접속, 스프라이시 킷을 우리가 접속을 많이 할 때 그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접속 설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지만 우리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기능사도 이제 연배가 차고 자기 기능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지도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 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자기융차 테이프는 이제 오버랩을 시켜서 감아 놓으면은 얘는 이게 뜰 적에 이게 녹고 나면은 붙고 나면 잘 안 돼요. 고무 테이프랑 비슷한 거예요. 고무 테이프는 여기 앞뒤면으로 흰색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서 띄어가지고 붙이면은 고무 테이프도 자기융차 테이프처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붙지는 않지만은 바이어스 테이프 붙지는 않죠. 얘를 덮고 나서 다시 그 위에 다시 우리가 이제 테이프를 감아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리노 테이프는 이게 우리가 액체 바니쉬를 가지고서 바르는 게 아니라 테이프에 바니쉬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절연 성능이 좋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 케이블 나왔다 그러면 리노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로론 프레임 외장 케이블 접속에 이제 사용되는 테이프 나왔다 그러면 자기융차 테이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하도 오래된 나와서 이제 버리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사실 그 90년도 때나 2000년도 초반 때나 2010년이나 2020년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오래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격인차 테이프나 리노 테이프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비닐 테이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저런 테이프 있거든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저기 직거리 접속하고 와이어 커넥트하고 저런 테이프로 감아야 된다 할 적에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제일 싸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조금 좀 내 집에 좀 더 잘해보고 싶다 그럼 고무 테이프 정도 써도 상관없어요. 고무 테이프는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비닐 테이프는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다 깨져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절연이 불량해지겠죠. 그래서 18년도 4회차 상과목 6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풀어봤고 이게 이제 18년도 4회차를 끝으로 18년도는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서부터 19년도 이제 문제풀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19년도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전기기기 관연도 기출문제 15년도서부터 계속 합니다. 왜 이거 21년도랑 20년도 거랑 21년도 거랑 22년도 거 왜 안 하냐 라고 봤을 적에는 제가 그거는 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회로 이론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이게 레벨 1은 기본 과정이잖아요. 그죠? 레벨 1은 기본 과정이고 레벨 2는 이제 반복하는 거고 레벨 3는 이제 레벨 2는 한 과목을 반복시키는 거고 그 20문제를 한 번에 그 레벨 3는 세 과목을 60문제를 돌릴 거예요. 이제 죽어놨죠. 이제 돌리려면 저도 이제 설명하고 문제단만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3회 반복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1회 반복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문제단만 알고 이제 넘어가는 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1에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이제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도, 19년도 끝나고 나면은 20년도서부터는 그 1과목, 2과목, 3과목을 계속 모의고사식으로 하고 문제풀이를 저와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때까지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제가 길게 잡으면 뭐 내년도에 실기까지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24년도가 되잖아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 기출문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기능사는요. 법규가 개정되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하면 공부하면은 계속 유지가 돼서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9년도까지 나가는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의고사식으로 저와 한번 제가 한 주 내주고 한 주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일요일이나 뭐 요때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또 한 주 문제 딱 내드리고 이제 오픈해 제 그 블로그에 제가 이제 문제 업로드 해놓거나 카페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카페 업로드 해놓으면은 이제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풀어놓고 그리고 제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맞았는지 틀린지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이 19년도 거까지는 무조건 마무리를 져 놔야 돼요.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답 문제답만 가지고 좀 새로운 문제만 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새로운 문제 신규 문제만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거나 유사 동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달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 설명을 된 거기 때문에 신규 문제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주게 되는 법이 되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달달달 외워 놓으셔라. 그리고 15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놓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